투자할 보증금 5천만 원이 날아갈 뻔했어요. 이유는 투자 실패가 아니고요. 내가 권리를 잘못 분석한 것도 아닙니다. 잔금 대출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인데요. 낙찰가의 80% 나온다. 감정가의 70%가 다 나온다.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 그 숫자 하나만 딱 믿고 입찰했다가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 미납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권리에 무슨 큰 하자가 있나? 선순위 세입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안 나왔거나 혹은 계산을 잘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요. 모든 은행이 대출을 똑같이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 또 내 자신을 잘 몰라서 입찰을 한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5천만 원 날리기는 쉬워도요. 모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대출은 완전히 다른 걸로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매매와 같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의 감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가, KB시세, 낙찰가 뭐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A은행이 보는 내 물건의 가치와 B은행이 보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 열심히 하고 입찰가까지 계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뭐 대출이야 뭐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큰일 납니다. 자, 한번 사례를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진행을 했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4억 7천만 원, KB시세가 4억, 그리고 낙찰가가 2억 7천짜리 물건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법원 감정가는 뭐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감정을 한 경우, 최근에는 좀 그런 물건들이 많은데 예전에 감정을 한 경우는 지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감정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이 물건은 실거래가가 한 3억 3천 정도 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엄청 싸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그 대출 한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A은행 같은 경우는 2억 4,6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B은행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 이런 물건에서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A은행에서 진행을 했었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어떤 은행은 감정가, 어떤 은행은 KB, 어떤 은행은 낙찰가, 뭐 어떤 은행은 둘 중에 높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경매 같은 경우는 하는 은행이 있고 안 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일부 은행들은 또 일부 지점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경매를 잘 모르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 대출은 굉장히 좁은 곳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은행은 뭐 감정가, KB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의 대출 한도는 LTV가 40%에서 70%까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펙인지 그걸 아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반공제, 현재 이 시점에 2026년 8월에 반공제를 하는 은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반공제 금액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빌라를 경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3억짜리 빌라인데 내가 생애 최초라서 70%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셨는데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또 5,500만 원을 빼게 되면 한도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를 낙찰을 받으실 때는 반공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MCI를 써서 대출이 가능한 곳도 아직 있기는 하지만 그 해당 은행에서는
증빙소득자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골라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MCI를 쓸 수 있는지, 내 예산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물건 한번 볼까요? 지금 타워팰리스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내가 이거 사두고 싶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경매 대출만 진행을 한 지가 14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원래 경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애착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봤을 때 와, 감정가 46억 8천인데 대출 한도 2억이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46억 8천인데 대출 2억밖에 안 나온다고요? 뭐 경매는 80%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지금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은 안 되고요. 그 비규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개인 대출밖에 안 되냐고 하면 여기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도 어쨌든 규제 지역의 일환이어서 무주택자 혹은 처분하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내가 1주택이 있으면 그 집을 팔고 빌라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투자로 빌라를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될지 미리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투기 지역은 개인 대출만 가능하고요. 비규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업자 대출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2억만 나오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분들은 하나요? 제가 그 얼마 전 영상에서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는 돈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오토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토론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뭐 대부나 P2P 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대출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바로 전세를 줘도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뭐 전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바로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비싼 금리의 대출을 이용을 하더라도 빨리 상환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 경매는 뭐든 다 해준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얼마 안 나오는데요. 40%인데요. 서울에 있는 그 빌라, 아파트 모두 무주택자 40%예요. 생초 아니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경매인데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서울 아파트나 뭐 빌라 모두 똑같은 조건이에요. 개인 대출로 진행을 할 때는 우리 매매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생애 최초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8억짜리를 이제 잔금을 쳐야 될 경우에 생애 최초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게 집값만 비율로 해서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도 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1억 1천만 원 정도는 돼야 1금융권에서 DSR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민 실수요자 대출인데요. 서민 실수요자 대출 같은 경우는 집값이 8억 이하,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DSR을 충족하려면 소득이 9천만 원 정도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다 LTV 40%고요. 그러면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을 충족을 하려면 연봉이 6천만 원 정도는 돼야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돈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미리 예산을 잘 세워서 실수하는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자 대출이 이제 열려가지고 나는 사업자 대출로 받고 싶다 할 때는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본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자 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열린다고 하면 원래의 규정은 감정가의 80%에서 반공제가 최대 한도인데요. 혹시라도 이 반까지 빼면 내가 너무 한도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신탁대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년 동안 경락잔금 대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봤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대출이 막혀서 미납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미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이자를 내더라도 잔금을 치고 바로 매도하는 게 조금은 낫겠다. 왜냐하면 입찰보증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걸 날린다는 거는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잔금을 치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전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앞이 안 보인다, 새해가 안 나갈 것 같다 이래서 또 미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주택은 누가 들어와도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는 이제 공실이 나면 계속 관리비도 내야 되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 입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보고 입지를 보고 그리고 입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명도? 뭐 그 안에 있는 그 분을 내보내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요, 낙찰 받고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낙찰을 받고 대출을 알아본다. 이거는 좀 늦은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입찰을 하기 전에 내 소득, 내 주택수, 또 이 물건이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소득이 너무 적어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DSR이 50%라서 한도가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 90% 100%다 나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이 그거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찰 전 상담이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 상담을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공부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